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진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입주장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400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공급됐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간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입주장 때 아비규환이 될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고금리까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었는지와 입주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서 소규모의 제조업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제조업을 넘어서 첨단 지식산업의 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세 곳의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되었으나 최근 3년간 2019년에 133개, 2020년에 141개, 2021년에 13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1080년도부터 2021년까지 1343개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사용 승인이 났고 최근 3년간 40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40년간 공급되었던 지식산업센터의 30%가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이죠. 가히 폭발적인 증가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공급이 늘어났을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의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육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소규모 창업이나 벤처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현금 유동성이 확대된 것도 그 요인입니다. 한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있을 정도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현금 흐름이 대부분 기업 투자에도 이루어졌겠으나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시장에도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게 된 것이죠. 너무 가파른 상승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던 사람들이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로 더 이상 투자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꼽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지식산업센터로 몰렸을까요? 먼저 세대수에 잡히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또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대출이 최대 80에서 90%까지 됩니다. 10%의 계약금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준공시 프리미엄까지 가능합니다. 꾸준히 임차가 맞춰져서 임대소득이 원활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하락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많아지고 그 흐름을 시행사들이 파고들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은 호실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초치기를 한다든지 추첨이나 묶음 판매, 쪼개기 판매까지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찰만 다면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과 그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르던 지식산업센터는 고금리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입주장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냉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하던 내용과 같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통망은 말한 대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 주변의 배우 수요와 다른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를 개발하는 데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4, 5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흡사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면 주변의 모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개발이 모두 완성되는 것처럼 홍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이 완료된 것을 배후 수요로 갖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확정된 교통망이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개발을 계획 중이거나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개발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지하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어도 일반적으로 1, 2년 정도의 지연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예정인 것을 확정인 것처럼 또는 착공을 한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은 예정일 뿐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하셨던 것만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은 예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공급되었으면 그 공급을 받아줄 배후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 그만큼 많은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개발이 확정되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공급되면 그만큼 임차 맞추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이 더 편한 곳이 빨리 임차가 맞춰질 것입니다. 교통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좋은 호실, 선호하는 호실이 당연히 임차가 빨리 맞춰질 것입니다. 다만 그런 호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임차 맞추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저금리 시대에는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소득을 없이 꼬박꼬박 자기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과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임차가 맞춰지는 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라는 투자처는 분명 좋은 투자처입니다. 다만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40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에 따른 입주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지금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를 분석하셔서 임차 맞춰지는 게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맞춰지는 동안 이자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상담사가 말했던 것처럼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금리는 인상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높이 인상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도, 이렇게 전쟁을 못하는 나라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예측을 벗어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냉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전화를 하셔도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